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기레기 기름 묻다 하봉일 감독입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바가 있는데 주말에는 그 주말용으로 뭔가 좀 제 그 특성과 좀 어울리는 그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생을 좀 나누는 테마로 좀 잡아봐야겠다 해서 오늘 이제 첫 시리즈로 이렇게 하감독과 주말의 명작 데이트라는 테마로 주말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러 가든지 뮤지컬을 한 편 보든지 명작을 함께 감상하는 느낌으로 그 영화 또는 그 드라마 또 뮤지컬 그런 예술 작품을 하나를 딱 그 테마로 해서 같이 도란도란 그 속에 나온 얘기들 나누면서 마치 같이 보고 같이 차 한잔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좀 나누어 보자라는 컨셉으로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함께 데이트한다 이런 마음으로 테마를 한번 꾸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그 시리즈로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영화 소개하는 채널들이 많고 또 그리고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거나 영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편집해서 하는 좋은 소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얘기한다기보다도 영화 한 편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커피숍에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인생의 얘기 중에 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감독의 시각에서 느껴지는 그런 관점적인 측면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관점에서 제가 보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걸 탁 가지고 인생을 반추하면서 친구들과 데이트하면서 차 한잔하고 그러는 좀 나누는 시간도 좀 의미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테마로 여인의 향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인의 향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알파치노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이 몇 개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는 명장면이라고 하면 그 탱고를 추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알파치노가 그 학교 강당에서 명연설하는 장면,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인상 깊고 굉장히 아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영화 장면이라고 딱 꼽잖아요. 물론 그 장면 두 가지는 굉장히 명장면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게 이제 그 뭔가 좀 감동이 있고 그런 그게 울림이 있는 장면이긴 분명한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인의 향기에 이 알파치노가 연기한 프랭크 슬레이드라고 하는 중령의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의 배역에 그 역할, 그 사람의 입장을 저는 확 빙의해서 굉장히 큰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이라고 그럴까?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그 영화에서 가장 큰 울림이 왔던 딱 씬이 언제냐면, 줄거리는 뭐 자세히 얘기 다 드리지 않아도 영화를 다 보신 분 같이 봤으니까 뭐 또 같이 봤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커피숍 왔잖아요. 그러니까 차 한잔 일단 하실까요? 이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봤던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스토리는 굳이 다 얘기를 드리지 않고 제가 가장 그 어떤 나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확 그 공감이 와서 이렇게 공명이 울렸던 장면이, 그 프랭크 슬레이드가 그 자기 인생이 이제 허무하고 자기 인생은 다 잉여다, 나는 이제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죽음 여행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자기 인생의 로망을 다 이루고 가려고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알바생 하나를, 그 갑툭튀 아주 예정에도 없던 알바생 하나를 그냥 그저 길 안내 도우미 정도로 쓰려고 데려와 가지고
그 알바생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자기 여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가장 안 잊혀지는 장면이 그거예요. 자기가 인생에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려고 마지막 불꽃처럼 사르는 그 과정인데 최고급 호텔을 잡고 리무진도 가장 그 화려한 리무진, 그리고 양복도 정말로 비싼 원단으로 맞춤으로 다 맞춰서, 그리고 면도도 딱 이발소 가서 깔끔하게 하고 구두도 광을 번쩍번쩍 내면서 닦고, 그렇게 진짜 딱 자기의 그 전성기의 최고 하이라이트의 모습으로 딱 가꾸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이제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뭐 자기가 보내고 싶은 걸 다 해요. 정말로 꿈꾸던 아름다운 여성이랑 하룻밤도 보내고 그러면서 다 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됐는데 다 해봤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리스트에 있는 거는 다 한 거야. 그리고 뭐 심지어 그 명장면이라고 꼽히는 그 탱고를 추는 것까지, 아주 젊은 여성과 얼굴은 그 보이지 않지만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를 마음껏 느끼면서 그 플로어에서 마음껏 자기 기량을 뽐내면서 탱고를 추면서, 그러면서 그 정말로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그 장면들 하나하나 인생에 그 이루고 싶었던 걸 다 했다 이제. 그러고는 그 다음날 딱 생각해 보니 일어나야 될 의미를 못 느낀 거죠. 이제는 원래 계획한 대로 인생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내가 이제 마무리를 침대 위에서 딱 그냥 깔끔하게 한방 완샷으로 내가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만 생각하면서 다 했으니까, 그러고는 아침에 침대에서 누워 있으면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라고 하는 그 알바생이 오전 내내 기다려도 안 일어나길래 문을 두드리고 딱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서 그냥 이 프랭크가 폭삭, 하루 만에 폭삭 늙은 표정으로 그냥 누워서 기력이 없이 누워 있는 거죠. 그때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의욕이 이제 다 사라진 때예요. 자기는 이제 잉여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그 어둠의 완전 어둠 속에 자기는 푹 파묻힌 상태, 인생의 답이 안 보이는 암흑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내려고 여행을 왔는데 막상 다 하고 보니 끝내는 그 과정의 아침에 자기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온몸에 기력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 누워만 있는 상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무기력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허무함, 그런 공허함, 인생에 그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다 끝났구나라고 할 때 마지막 잎새 하나조차 떨어진 느낌, 그 느낌으로 있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근데 그 갑툭튀로 튀어나온 알바생이 막 이제 그 프랭크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얘는 존재감도 없는 애인데 걔가 혹시 프랭크가 이제 자살해서 죽을 거라는 암시를 줬기 때문에 얘가 자살해서 죽지 않도록 뭔가 용기를 내서 기운을 내보라고 막 부추기는 거죠. 그러는 중에 또 한 번 더 명장면이 탁 잊혀지지 않은 장면 하나가 더 있는데, 할 게 없다, 뭘 하겠냐,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하자고. 뭘 드라이브를 하냐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이제 맥없이 있는데 계속 그 찰리 심스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이 꼬시는 거예요. 기운을 내보라고, 드라이브 하러 가시자고, 바람 쐬자고 막 자꾸 그러니까, 무슨 바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날 때 그 프랭크 중령이 그 페라리를 타고 싶어하는 그 로망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하자, 페라리를 타자.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할 것도 이제 더 이상 없다.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그 기대치도 없는 거죠.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없었는데 드라이브 하자, 페라리를 탈 수 있잖아. 페라리 타러 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눈이 청알청알하면서 페라리? 그러면서 페라리는 아직, 그래 맞아, 아직 내가 페라리를 안 타봤구나. 페라리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걸 아직 못 해봤구나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는 다시 옷 갈아입고 나가서 페라리 매장을 가갖고 $2,000를 딜러한테 지어주면서 어떻게 하든 페라리를 몰잖아요. 페라리를 잠시 시험 운행해 보겠다는 명분으로 그 페라리를 몰고 가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그 장면 속에서 이 찰리가 운전을 해도 신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얘가 운전하는 거 시켜주는 정도로만 그냥 아무런 의욕도 없이 또 그러고 있는데, 이 찰리가 프랭크를 또 꼬시죠. 운전을 한번 해보실래요? 상상치 못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소경이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게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데,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운전하면서 죽자 하고, 이 알바생은 자기는 일도 자기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래 운전해야지 하고는 딱 바꿔 타고 운전석에 앉는 거죠. 그러고는 이 찰리가 시키는 대로 계속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니까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삐뚤빼뚤 운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막 하는 중에 이 프랭크가 그때부터 그래 맞아, 이렇게 가느니 내 운전하고 싶은 거를 속도도 마음껏 내보고 앞도 안 보이지만 그냥 마음껏 달리자 하고 그냥 달리는 거야. 근데 해필 코스가 직진만 하는 코스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속도를 확 갑자기 내면서 달리는데 이제 찰리는 완전히 이제 급당황하는 거죠.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하니까 그때 프랭크가 한 말이 있어요. 니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앞이 안 보인다 이제. 나는 이판사판 안 보인다 나는. 그러고 이제 나는 네 걱정할 게 없고 나는 안 보이니까 전혀 나는 문제 없다고 그냥 달리는 거죠. 그 악셀에다 그냥 풀악셀하고 밟고 나가는데, 그렇게도 했는데 그것도 좀 뭔가 좀 이제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꺾어봐야 되겠다. 어느 골목에서 꺾으면 될지 바로 네가 사인을 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네가 사인을 안 줘도 난 꺾을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인을 줘라. 그러니까 하나 둘 지금 그러고 팍 꺾고 성공을 하잖아요. 그 페라리 그 가속도를 내면서 막 급 좌회전을 팍 하면서 꺾는 그 쾌감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야. 그러고는 또 다시 쫙 가면서 한 번 더 꺾자 이거지. 그러는 중에 이제 경찰에게 잡히고 뭐 그러면서 또 아버지라 그러면서 또 무사히 이제 넘어가죠. 근데 그것까지 하고 프랭크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여한이 없이 했다. 그 쾌감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얘 경찰하고의 마지막 그 검문 당했을 때의까지도 잘 넘어간 뒤로 차를 반납한 뒤로 오면서 급속도로 깨진 유리창 원리처럼 프랭크가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걷는데 신호 대기하면서 걷는 과정 속에서 신호가 기다리는 게 너무 길다 이거지. 그러고 그냥 횡단보도가 아직 파란불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지팡이로 건너니까 차들이 막 끽끽끽 서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나는 이대로 죽고 싶다 이거지. 그렇게 가는데 그 장면 속에서 그 도로에 뛰어들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지나가고 있는 그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나는 이제는 어쨌든 난 죽을 거니까 가겠다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너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붙잡아주는 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쓰레기통 지나가다가 거기서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그냥 기력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 완벽히 끝났구나. 더 이상 이제는 인생을 살 만한 그 어떤 이유나 그 어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내가 찾지 못한다 하고는 급속도로 망가지는 거죠.
그러고 막 갑자기 막 시내 한복판에서 오줌 누겠다 그러고 지금 여기서 오줌 누면 안 된다고 그러는 실갱이 하는 중에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사람이 급속도로 망가지죠. 그래서 어찌어찌 찰리가 달래서 호텔까지 무사히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이미 프랭크는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완전히 결심을 굳힌 상태잖아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의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돌아와 있는 중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뭐 하면서 있는데 이 찰리는 찰리대로 막 학교에 또 돌아가서 내가 이 고자질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고자질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이게 친구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는 이걸 얘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는지 이 갈등 속에서 친구한테 전화해 보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친구랑 통화 못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얘는 얘대로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이 프랭크는 프랭크대로 멍하니 있는 장면 그 장면이 딱 대비가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 또 저한테는 강렬한 씬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랭크가 찰리한테 그러죠. 심부름 좀 해달라. 그러면서 걔한테 담배 좀 사와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호텔에서 안 팔면 횡단보도 건너서 몇 번가로 가면 내가 아는 그 사람에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서 담배가 있을 거다 하고 얘기하면서 멀리 보내죠. 그 사이에 프랭크는 군복을 갈아입고 이제 권총을 들고 마지막 이제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중에 돈을 줘서 보냈는데 찰리가 내려가서 가다가 기분이 찝찝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딱 보는 순간 군복을 입고 있고 앞에는 권총을 놔놓고 있고 큰일 났다. 그러고는 이 알바생이 이제 이 프랭크를 자살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명대사가 나와요. 명대사가 그 장면까지 쭉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제가 정말 심금을 울리는 느낌을 제가 몇 번을 받았거든요. 그 장면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얘기들이에요. 프랭크는 자기의 인생을 이제까지 살면서 모든 삶을 전투적으로 살은 거죠. 치열하게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우는 그런 자세로만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늘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자기는 피곤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늘 그렇게 다투며 대립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깜깜한 어둠 속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불의의 사고로 눈까지 실명된 상태까지 되다 보니 눈도 실명이요 자기 인생 전체도 암흑 속이다라는 생각으로 딱 잡혀 있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는 중에 찰리가 이 프랭크를 설득을 하죠. 고통받고 있는 것 당신만 눈이 먼 게 아니다. 이 고통받는 게 당신만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 이제 프랭크가 그런 대사를 하죠. 고통? 이 시골 촌뜨기 같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고통이 뭔지는 알아? 네가 고통이 뭔지는 알아? 도대체 네가 고통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는 알고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고통이라는 맛이 무슨 맛인지 네가 알기나 하고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네가 내 아픔을 알아? 그러면서 막 그냥 이제 찰리한테 퍼붓죠. 그러면서 말리려고 하는 자기의 자살을 말리려고 하는 찰리에게 니까짓 게 뭘 아니? 네가 아는 게 고통이야?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라는 그 대사 속에 제가 확 울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매사 사람들하고 부딪혀오고 이렇게 인생 사는 게 사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혼자인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암흑 속에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낙엽만 쌓여 켜켜이 나를 눌러내리는 듯한 이 고독 속에, 이 어둠 속에, 끝이 안 보이는 이 참혹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의욕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인생의 의미도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니까짓 게 내 고통을 아니?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까짓 게, 너희들이 나를 아니? 네가 내 이 힘든 걸 아니? 감히 그딴 소리 하지 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야죠. 생명? 뭐가 생명인데? 생명이 뭐야? 나는 이미 생명이 없어. 나는 어둠 속에 있을 뿐이야. 무슨 생명? 난 생명이 없어. 난 어둠 속에 있단 말이야. 어둠뿐이란 말이야. 하면서 프랭크가 막 외치죠. 어둠뿐이란 말이야. 난 생명이 없어. 근데 찰리는 이제 그 속에서도 프랭크한테 계속 얘기하죠.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계속 그러니까 프랭크가 5을 세겠다. 네가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다.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라.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내겠다 하고 숫자를 세요. 5, 4, 3, 2, 하나 하고 그냥 탁 이렇게 총을 들고 이마에 갖다 댈 때 그 표정이 세상 다 잃은 듯한 그 표정으로 쑥 올라갈 때 그 씬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낸다. 이게. 진짜 확실한 실행에 옮길 그 실행 상태였죠.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알바생 하나가, 존재감도 없는 애 하나가 그 뜯어 말리면서 계속 실갱이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군인이고 중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경이라도 제압하고 쏴 죽이겠다고 위협하죠. 그때 찰리가 얘기해요. 찰리도 설득하다 못해가지고 막판에 그러죠. 죽이세요. 차라리. 그래, 죽자.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우리 둘 다 끝이다. 그럼 포기해요. 포기하고 싶죠? 포기해요. 저도 포기할게요. 끝장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우린 둘 다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쏘세요. 끝을 내봐요. 가엾은 장님 양반. 좋아요. 그러면서 준비됐어요. 쏘세요. 그러니까 못 쏘는 거야, 이제. 프랭크가. 이 존재감도 없는 애 하나 때문에 지 인생 마무리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자기는 완벽하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엑스트라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여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대봐. 그러면 택도 아닌 고등학생 알바한테 물어요. 권총을 겨누면서 내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 나는 그 수많은 죽어야 될 이유들이 많아도 그 한 가지도 없어.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없어. 내가 페라리도 타보고 내가 멋진 여자랑 하룻밤도 보내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마지막 걸 다 이제는 했고 이제는 나는 갈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야 될 그 어떤 이유도 나는 못 느끼겠어. 못 찾겠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봐, 네가. 그러니까 찰리가 그러잖아.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누구보다도 탱고를 잘 추시고, 두 번째는 그 누구보다도 페라리를 잘 몬다. 한 가지만 얘기해보는데 이 알바생이 2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갑자기 튀어나온 존재가 없는 애조차도 나에게 2가지나 있다 이거야. 그 누구보다도 탱고를 잘 추고 그 누구보다도 페라리를 잘 몬다 이거죠. 그때 이제 프랭크가 헛웃음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셨나요? 그러면서 흥얼흥얼하면서 그러나 그건 아마 아직 머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하면서 그냥 허탈해지면서 겨눴던 총을 거둬들이면서
그냥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셨나요? 나도 떠나고 싶었어요. 나는 끝장내고 나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그건 아마 아직도 머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하면서 그 찰리의 말을 받아들이고 프랭크가 어느새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거둬들이기 시작하죠.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내 인생 이제는 뭐 더 희망이고 뭐가 없고 나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정돼 있는 거였고 나는 확실하게 실행에 옮길 거였는데 존재가 없던 애가 갑자기 나에게 살아남아야 될 존재의 이유를 그런 존재가 없는 애가 나한테 툭 얘기해 주는 게 자그마치 그냥 바로 얘기해도 두 가지나 된다. 그 누구보다도 잘 추는 탱고와 그 누구보다도 잘 모는 페라리의 운전 실력 당신 같은 사람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저런 애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느새 내려놨던 끈을 자기가 이제 그 완전히 다 폭발한 뒤에 다 끝장낼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불꽃을 다 태우고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상태에서 비로소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돌발적 변수, 그런 존재감도 없는 1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알바생 하나의 말에 내가 생명의 끈을 다시 붙들게 된 계기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명장면이라고 하는 강당에서 그 찰리를 변호하는 그 명연설이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정말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지 말라 하고 명연설을 하면서 열변을 토해낼 때 그 명연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찰리에게도 용기를 주지만 프랭크 자신도 그 연설을 하면서 그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해 하는 자기 존재감이 확 올라가는 순간을 맛본 거죠. 양자도약이 일어난 거예요. 이 프랭크에게도 양자도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학교의 여선생이 뿅 가가지고 마지막에 뛰쳐나와서 선생님이 연설이 너무 멋졌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프랭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꼭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삶의 희망이 자기가 여인을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자기는 인생의 그 꿈이 여인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기 가치의 일인데 그 정말로 괜찮은 여성이 자기에게 반해서 오게 되는 그런 인연까지 만들어내는 양자도약을 만들어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인의 향기의 저는 드라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저랑 같이 이제 차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좀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인생 역전 양자도약 뭐 이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더 보시길 바라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끈을 탁 놔버리고 싶은 결정적 실행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프랭크처럼.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단 한 가지도 나는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느낄 때 그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뜻밖의 인물이 나에게 양자도약의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프랭크 중령의 그게 비록 영화지만 우리 일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양자도약 얘기하면서도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로 다 내려놔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암흑 속에서 나에게는 어둠뿐이다. 나는 암흑 속을 걷고 있을 뿐이다. 나는 생명이라는 거 없다. 고통, 니까짓 고통이 뭔 줄 알아?
라고 하는 나밖에 알 수 없는 나의 그 지독한 고통과 나의 그 암흑 같은 나의 인생 전체의 암흑 같은 나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살아야 될 가치와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가 살겠는데 그 한 가지도 없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거죠. 사실은 그 과정까지 있어야 돼요. 확 불태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불살라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태우고 나니까 우리 그 가곡의 사랑이라는 노래 있잖아.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소.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프랭크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나니까 그 타다 남은 것만큼 아주 초라해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완전히 다 태웠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양자도약이다. 양자도약은 그때 온다. 음음의 극에 달아서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온다. 제가 인생의 9가지 그 대박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놨을 때 음음의 극치를 달리는 때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무기력을 즐기기까지 갈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기를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안 되고 완전히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음음이 바닥을 치면 양양의 기운이, 택도 아닌 알바생 하나가 자기를 그냥 못 죽게 만들면서 그 기운 때문에, 그게 우주상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저는 자주 하는데요, 극히 미미한 어떤 힘 하나가 나를 다시 그 불씨를 살려주는 다른 역할을 하면서 내가 양자도약을 확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여인의 향기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극도의 어둠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불꽃까지 완전히 다 태웠다라고 하고 확 저질렀을 때 정말로 인생을 끝내려고 딱 했는데 별 존재감도, 아무 존재감도 없던 것 같은 그런 일인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기회는 누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살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봤을 때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그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다 이거죠. 그 흔해 빠진 알바생조차도 알고 있는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 두 가지라고, 멋진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들어준 그 이유가 그게 다라고 또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멋진 연설을 하고 있는 내가 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자기 그 조카 손주들이랑 잘 지낼 수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인간들 수입됐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면서 그렇게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의 기운이 바뀌는 것이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내 자신에게 있었다 그게. 근데 그걸 불을 다 태우다 보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나 보니까 비로소 불씨가 완전히 다 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양자도약이 되는 거구나. 양자도약의 원리가 그거예요. 에너지가 그 쇼크 웨이브라고 해서 충격파가 와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완전히 엄청난 기운이 와서 충격파를 받아야만 양자도약이 일어나거든요. 열도 100도씨까지 그 온도가 가열이 돼야 내가 불타오르면서 완전히 타버려야 기체로 바뀌면서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양자도약을 한다는 게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바뀌어버리듯이 완전히 내 몸이 변신해서 확 바뀌어버리는 상태,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그게 되려고 그러면 미련 없이 다 태워버리는, 그 인생의 불꽃을 확 태워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음음까지 극도로 갈 그 경험도 스릴을 즐기면서 하다 보면 내 속에 살아야 될 이유를, 누구나 다 지적할 수 있는 살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나의 존재감이, 위대해 보이는 나의 존재감이 있었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가 꿈꿔오던 여성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나타나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영화 이 여인의 향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인의 향기의 프랭크 슬레이드 중령처럼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이제 난 찾을 수도 없다 하고 침대에서 정말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표정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빙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페라리를 타고 돌아올 때의 그 모습 속에 그냥 온 기운이 자기도 모르게 힘이 풀리면서 그냥 넘어지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냥 휘청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까지 올 동안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극점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댈게요. 누구보다도 탱고를 잘 추고 누구보다도 페라리를 잘 모는 그런 당신이 있잖아요 하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알바생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겁니다. 인생 확실하게 한번 불꽃 태우고 그리고 인생을 양자도약하는 그 정점에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들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저를 찰스 심스의 그 알바생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저 알바생이 나에게 이런 얘기 해주니까 그래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건 아마 머물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괜히 멋쩍으니까 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 죽고 싶지 않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 싫을 뿐이다 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 싫을 뿐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만 대봐했을 때 이 알바생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나 있다고.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하는 알바생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하고 툴툴 털고 그러면서 양자도약 하시는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